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전자지도 다른 도형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추가하는 거 이제 배웠는데, 원을 추가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 원은 일단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요거는 간단해요. 그, 렉탱귤러를 할 때 좌우 모서리 대각선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요 add circle marker 요거 기능 하나 넣고 거기에 이제 요 위치 그다음에 레이블 값 마우스 커서를 위에 올렸을 때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옵션 이렇게 있고 색깔 뭐 예를 들면 컬러하고 이런 거 있고 여기 이제 레디우스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레디우스 개념 있죠 반지름 요거 레디우스 요거 해당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도 레디우스 값을 20으로 세팅을 한 거를 3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크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바꿔서 돌려보고 이제 감으로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이제 레디우스 값 바꾸어서 여러분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add circle 마크는 원의 중심 꼭지점이 되는 걸 넣어주면 되고 레디우스는 이제 반지름 값 지정해주면 되고 컬러는 여기에다가 이제 샤프하고 우리 헥사코드 값 집어넣는 거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영어로 된 컬러 값 집어넣어도 되는데 잠깐 우리 뭐 배웠던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헥스 컬러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헥사 코드 값 지정해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는 헥스코드 피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 더 넣을게요. 검색어를. 이미지 컬러 피커? 뭐, 이 정도. 이것도 별로다. 뭐 한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요 정도 색깔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여기 밑에 헥사카드 값, 이제 헥스코드 값이 나오거든요. 샤프하고 숫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표기하는 색깔이 한 뭐, 이 정도 색깔을 원한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에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 파트를 영어로 그냥 색깔 써도 되고 샤프 넣고 이렇게 텍스코드 넣어서 돌려도 돼요. 근데 바뀔 거예요. 색깔이 바뀌었죠? 오케이. 컬러 옵션은 테두리 색하고 이제 안에 채운 색깔이 동일하게 설정되고 필 컬러는 테두리 색상 제외고 이제 안에 있는 색깔만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레이블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요거 이제 옵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레이블을 뭐 항상 띄운다든지, 레이블에 박스 없이 글자만 띄운다든지, 아니면 레이블의 글자 크기 설정한다든지, 레이블의 방향, 위, 아래, 뭐, 그러니까 버텀, 탑, 위, 바텀, 그 다음에 레프트 앤 라이트 이런 식으로 좌우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옵션을 주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할 때 추가로 해보면 되고,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원을 두 개를 그리는 거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돌려볼게요, 먼저. 자, 여기 원 두 개 만들었어요. 원래 작은 거 아니라 그냥 큰 거.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큰 거 하나 그렸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애드 서클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처음 거는 애드 마커로 그렸고, 애드 서클 옵션으로 좀 그리는 거예요. 서클이나 마커나 뭐 생긴 건 비슷한데, 이거 이제 리플리퍼 아래에서 구별을 했는데, 왜 구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거, 여기 보라색으로 큰 원이 밑에 애드 서클인데, 이제, 라티튜드 값하고 롱디튜드 값 들어가고, 여기에 요 크기를, 아까 이제, 레디우스 자체를 요 위에 거 보면은, 뭐 50이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계산을 좀 했어요. 10 곱하기 30. 사실 뭐 숫자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제, 팝업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뜨게끔. 근데 요 메시지는 이제 이문로라고 메시지를 떴는데, 하이퍼링크 걸고 싶으면, 이렇게 아까 처음 것처럼, 요 앞에 요 옵션, 요거, 사이에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걸로 바뀌겠죠? 하이퍼링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퍼링크가 없는 텍스트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부분이 위에 작은 거, 요거 하나, 처음 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큰 거. 그러니까 사실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서클하고 마커, 뭐 거기서 거긴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려봤고, 교재에 보면은 지도상에 여러 가지 도형 표현하기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것도 그 마커,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마커랑 원, 이걸 여러 개를 함께 다 넣어보는 옵션이에요. 자, 이것도, 자, 여기 이제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구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이제 마커가 이쪽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사각형도 여기 하나 생겼고, 원, 여기 다음에 앤석, 뭐 다 생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 지정해주고, 줌을 16 레벨 해주고, 애들 렉탱귤러, 여기까지가 렉탱귤러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맨 아래 요거 하나 그려줬고, 그 다음에 마커는 여기다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서클 마커도 여기 그린으로 된 거 추가했고, 그 다음에 add one 이렇게 추가했어요. 자, 요 리플리퍼 R은 이거 일일이 짜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코드 코딩하면은 에러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카피 페이스트 해서 적절한 이제 옵션 수정을 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도를 만들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GeoJSON 개념을 좀 배울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원, 그다음에 사각형을 먼저 배웠고 원 그리는 거 배웠는데, 그거 말고 원과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되게 이제 복잡한 거, 그런 거 지도상에 표기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프리카 한번 가볼까요? 차도 공화국.
가본 적은 없는 나라인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식민지를 대부분 가져갔지. 이제 뭐, 포르투갈이 한 두 군데, 두 나라 정도 가져갔었고, 나머지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언어 지도를 보면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주했던 캐나다 북쪽 퀘벡주, 여기 제외하고, 프랑스 본토란, 가야는 지금도 프랑스 식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티랑 프랑스 식민지 섬들이 있어요. 요걸 제외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기 이제 북서쪽 요 나라들이 프랑스어를 쓴 나라들인데, 자, 요거 잠깐 돌아서 보면, 여기 나라들 보면은, 여기 다 옛날 프랑스 식민지 했던 나라들인데, 프랑스랑 관계가 좀 안 좋은 나라들이 있고, 관계가 뭐 괜찮은 나라들인데, 안 좋은 나라들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써요. 대표적인 나라가 알제리가, 알제리는 독립하겠다 전쟁까지 했었죠. 그래서 사실 별로 안 좋아서, 그,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프랑스어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직선으로 지도를 이렇게 꺼놨죠. 여기는 또 울퉁불퉁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국가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끊는 나라가 있나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계가 강이라든지 아니면 큰 산, 뭐 이런 자연지리 때문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경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전자지도에서 예를 들면, 어, 여기 중동 국가도 이런 나라 맞죠? 국가 예를 들면 영토를 표기한다. 그러면은 뭐 알제리는 좀 뭐라든지 뭐 서사하라? 서사하라는 뭐 직선만 딱딱 몇 개 간단하죠, 이런 건. 자, 그래서 울퉁불퉁한 뭐 복잡한 것들인데 이런 좀 선이 도형이 굉장히 이제 굴곡이 많은 이런 거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 부분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쓰냐면은 제이슨, 지오제이슨 호출해서 지오제이슨을 가지고 만들 건데 지오제이슨은 그 위치 정보, 그러니까 좌표값을 자바스크립트 객체 파일, 제이슨 파일에다가 표기를 해서 전자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오제이슨은 전자지도를 만들 때 좀 더 정교한 그래픽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오한 같은 간단한 도형이 아니라 실제 지형의 지도 모습을 따내 전자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복잡한 도형을, 모양을 그리게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GeoJSON 검색을 해볼게요. 이걸 만드는 작업이 복잡하겠죠. 자, GeoJSON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는 뭐 파일 포맷이요. 근데 거기에 좌표값을 말 그대로 여러 개 넣어요. 그래서 뭐 선도 표현 가능하고 도형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도로, 철도, 경계, 국가, 도시, 토지 이런 것들 낼 수 있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모양들이 나오는데 뭐 포인트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좌표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모양 좌표값 짝딱딱 끊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복잡한 거 표시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수작업으로 하면은 이게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GeoJSON 사이트 가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자,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 내가 가고 싶은 나라 확대를 해서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서울역을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역이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역 중에 하나인데 서울역에 가면은 서울역 그 본 철도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서울역 건물 있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쓰는 거 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어, 길 건너편에 이제 환승센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서울역의 위치를 지금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에 그 환승센터 부분만 표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가운데 뭐 버스가 이제 탈 수 있는 데 있는데 자 여기 가서 여기 이제 도형을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환승센터를 뭐 한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진 데를 자, 이렇게가 환승센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지금 요 모양이 환승센터의 넓이라고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 환승센터다 그러면 여기 이제 꺾어지는 점들 있죠. 여기에 이제 좌표값들이 여기 쭉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도 되고 지금 카피 됐죠? 아니면은 세이브 여기 옵션이 CSV 뭐 WKT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 GeoJSON을 할게요. 자, 그러면 카피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맵 다운이 됐어요. 맵.geojson. 그래서 요거를 메모장으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좌표값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불러올 텐데 교재 교재는 외대를 근처로 했는데 서울역 근처로 좀 수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바일 핸드폰 휴대폰으로 서울역의 가운데 위치한 어느 적절한 위치에다가 좌표값 찍어야겠죠?
애플 앱에서 검색한 거 여기다 바꿔볼게요. 이게 126점, 2728이 이렇게 넣고 37.55490 5540 3540 서울. 네, 요 마커 위치도 뭐 같은 위치는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아까 다운받은 제이슨 파일을 우리가 R 폴더에다가 옮겨놔야 되겠죠? 바탕화면에다가 저 다운로드된 map.json R 폴더로 옮겨놨어요. 자,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R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제 작업 환경 설정해줘야 되죠. 외부 자료 불러올 때. 여기 세션에 가서 set working directory, choose directory 가서 바탕화면에 R. 자, 이거 이제 지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불러오면 될 거예요. 에러가 나네요. 잠시만 우리가 이 에러를 찾아볼게요. 일단 어디서 오류가 난 거. 그 PDF 파일에 있는 소스 코드로 카피하면 중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 글자가 들어가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인가 오탈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map.geoJSON map.geoJSON 원 플러스 글쎄요, 지금 어디서 일어났는지 찾지 못하겠네. 아, 여기 에러가 들어갔고. 네, 맞아요. 여기 서울역 환승센터 요거 문구 바꿀 때 요걸 지워서 그래요. 인용문. 여기 지워져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기가 됐죠? 서울역 근처 아까 그 그린 거. 줌을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18 정도. 크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GeoJSON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일단 복잡한 도형 표기하는 거, 교재에 있는 예제 한번 돌려봤고, 서울역 환수센터 기준으로 예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습 외부 이미지 불러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외부 다른 URL 홈페이지 어딘가에 이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요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 거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독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요. 자, 독도 위에 여기 제가 꽃 이렇게 올려놨죠. 꽃 말고 뭐 다른 이미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꽃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다 이제 해당 URL 이미지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섀도우 이미지는 이제 여기 그림자, 이렇게 검은색의 그림자로 된 이미지, 요거 URL 위치 지정.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넣어서, 이제 요거 없애면, 그러면 이제 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지도 위에 뭐 개인정보긴 한데 뭐 주소록 같은 거라든지 뭐 사람 얼굴 같은 거 넣고 클릭하면 거기 위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건물 공장 위치 뭐 이런 거 표기를 할 때 뭐 사진 같은 거 이미지를 지도에 뿌리고 거기 클릭하면 이제 해당 정보 뜨게끔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전자지도 실습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백화점 관련된 정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2020년도 우리나라 수도권 백화점 매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이 URL, gpub.com 영수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여기 요 URL, 여기 가면은 요 디파트먼트 CSV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화 교재 전체 분량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알포드에다 옮겨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열어볼게요. 한번 이거 어떻게 생겼나. CSV 파일을 이제 엑셀 파일로 열어보면은 이렇게 스토어, 런, 런저티드, 레터티드, 세일스, 이어 이렇게 연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백화점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들 위치 그다음 해당가 요 매출 요거는 이제 단위가 억 원이에요. 억 원, 천억 원. 억 원이요. 억 원다니까 이거 9천억 원.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은 한 이미 3조대로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9천억 정도. 그러니까 1조를 안 넘었었는데 2020년에 신세계 강남이.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순위가 좀 다르죠 이거랑. 보통 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이 항상 1등이었는데 롯데가 일본하고 중국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나빴던 약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좀 나중에 이제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매출을 유지하다가 롯데 본점이 어, 여러 정치적 이유로 뭐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롯데 본점이 지금 한 3위 정도 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신세계 강남이 지금 1위인데, 이게 2025년도 7월달 그 작년 거죠? 근데 여기 2020년도에는 1조가 상반기라서 조금 정확하진 않죠. 이 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분기를 이제 2분기로 나눴으니까 얘긴데, 원래는 요게 항상 1등이고, 그 다음에 요게 2등, 요게 3등, 잠실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 강남, 롯데 잠실, 신세계 센터는 이제 부산에 있는 거죠. 그걸로 순위가 바뀌었죠. 여기 또 숫자가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뭐 롯데 본점, 분당, 판교, 신세계 동대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대략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원 모양으로 매출 크기랑 원 모양이랑 비례하게끔 그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예제는 요거 카피해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카피 페이스트해서 지도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자, 만들어졌죠? 줌을 해서 보면은 여기 신세계 강남, 롯데 신세계 본점. 잠깐, 여기 좀 크게 합시다.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 그 다음에 잠실. 잠실 롯데가 있고, 롯데 타워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롯데 타워점하고 그 새로 지은 그 고층 빌딩에 있는 월드 타워점하고 롯데 잠실이 지금 합쳐져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2위 정도 되고, 요 두 개가 제일, 그러니까 강남 요거랑 요거가 제일 크고, 지금 이제 부산하고 다른 지역은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보는 방법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만드는 CSV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드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가 사용되니까 인코딩 글자 깨지는 거 막기 위해서 인코딩 UTF 정보 집어넣어줬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가운데 위치값, 좌표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클, 원을 그려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우스 반지름 값을 백화점 세일에다가 뭐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한 공식 넣었어요. 곱하기 10해서 넣고 팝업하면은 백화점에 있는 스토어 명칭이 뜨게끔. 물론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도 걸 수는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했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 하이퍼링크 넣고 싶으면 넣고 뭐 다른 예제들 있죠. 뭐 백화점 말고 뭐 프랜차이즈 뭐 도너츠 가게, 햄버거 가게, 커피, 카페 매장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매출 정보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이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지도 만드는 거 이런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어, 이거 말고 이제 구글 맵, GG 맵이 있긴 해요. 이제 GG 맵은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그 구글 맵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구글 맵이 개인적 용도로 뭘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상업적으로 쓸 때는 아마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있긴 해요. 구글은 무료로 모든 걸 주는 회사는 아니고 결국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필리 for R 가지고 그런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걸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R에서 그 지지맵 사용해서 지도 출력하는 그 예제 코드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지지맵 like 패키지 설치하고 이걸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구글 맵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맵 사용 뭐 그것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뭐 리플리포 R을 사용해도 되고 구글 맵을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자지도 만드는 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